영상 시작과 함께 바로 인증 들어갑니다. 스마트 스토어 직전 3개월 매출, 쿠팡 직전 3개월 매출, 직접 판매 직전 3개월 매출, 기타 오픈마켓 매출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약 7,500만원의 성과이며 분기 편차가 있으나 연 매출은 약 3억 정도입니다. 오히려 매출을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초과하지 않기 위해 당년도 실적을 보고 매출 목표치를 조정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전에 더 성과가 높았으나 해외 구매 대행에서 사입으로 전환시키는 자동화 과정에서 매출은 줄었으며 순이익률은 더 높였습니다. 순이익이 얼마 정도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업으로 운영하기에 직원도 사무실도 없습니다. 스토어 부업을 시작한 지는 어언 5년,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한 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효율성을 올리는 것을 좋아해서 스토어 관련 제가 관여해야 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 역량은 외주를 통해 자동화를 시키고 비용 최소화를 통한 사업체 안정화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러리맨 채널의 리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으로 저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유튜브에는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교육 영상과 판매 노하우가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된 컨텐츠는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문제 상황과 그것을 해결한 사례, 즉 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맨의 초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듯 저의 처음은 어땠고 어떻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 영상에서 진솔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부업을 시작하게 되었나? 2019년 말 비트코인이 폭락했습니다. 평소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코인 투자도 꽤 하고 있었는데 이때의 손실이 꽤나 상당했습니다. 현재 코인 금액을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당시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퇴근 후 시간이 많았던 저는 손실을 만회하고자 이것저것 부업 활동을 알아보던 중 자연스럽게 스마트 스토어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초 우선 무작정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튜브 및 클래스 101 강의를 수강하며 위탁 판매부터 도전하게 됩니다. 처음 두세 달은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만땅이었으나 성과가 나오지 않자 그 열의는 차츰차츰 식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제 명의로 스토어를 개설하였지만 혼자 하기에는 자신이 없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 2명을 매니저로 지정하여 총 3명이서 각자의 상품을 올리며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3명 모두 성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기를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위탁 상품을 하나 팔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왜 샀을까 고민도 하고 무엇이 좋았지 분석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된다는 것을 체감했기에 한 번 더 열의를 불태워 위탁 상품을 열심히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도 처음 상품 판매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업으로 가볍게 시작한 것이고 이전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열심히 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시작한 지 거의 3달 만이었죠. 그때 제게 남은 마진은 불과 1,000원 남짓이었지만 잊지 못할 첫 판매였습니다. 그 이후 3명이 함께 상품 판매에 소소하게 성과가 나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은 판매 인사이트를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흥미를 잃고 자칫 스마트 스토어를 접을 뻔했던 것을 방지한 것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드세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어떤 활동이든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렵고 꾸준히만 한다면 어떻게든 성과가 나오는 것이 이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취업 및 각자의 사정으로 친구들은 반년 뒤 떠나게 되었지만 이후에도 저는 꾸준히 온라인 판매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고 교류에 열중하여 현재까지 흥미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 2020년 2월에 처음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서 2020년 5월에 첫 매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첫 매출 1,000만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사입을 시작하고 2020년 11월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를 처음으로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부터 스토어를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2021년 3월에 셀러 스터디 1기를 진행하고 2021년 3월에 첫 3PL을 계약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외 배대지나 3PL 업체 등을 변경하면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외주 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느 정도 사업체가 안정화되어 있고 2024년 10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량 대부분 자동화를 시켜두었지만
고객 CS와 재고 발주는 직접 처리합니다. 우선 재고 발주는 3PL 시스템의 재고 현황을 보고 부족한 재고를 2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발주를 진행합니다. 1688 결제는 해외 배대지를 통해서 결제 대행을 부탁하고 있으며 통관에 필요한 인증 절차, 식품 검역이나 KC 인증은 수입 관세사분이 처리해 주십니다. 재고 발주는 2달에 한 번 하는 것이라 업무 루틴에는 넣기 어렵고 고객 CS는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 중 전화 응대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네이버 톡톡 혹은 문자를 통한 텍스트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 발송 건수는 1000건 정도인데 하루 한두 건 정도의 전화와 3건 정도의 텍스트를 통한 고객 문의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높은 상품을 팔았을 때는 고객 CS에 많이 시달렸는데 현재 주로 취급하는 상품의 객단가가 낮아서 그런지 CS도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유일한 업무로 체감되고 공통된 CS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해당 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을 해줍니다. 다양한 유형의 고객을 경험해 보았지만 할 이야기가 많아서 이것을 다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에 모아서 별도로 컨텐츠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상품 소싱은 1년에 한 번 정도 기획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루틴한 업무가 아니기에 이 이야기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스토어 매출 확장에 대한 동기가 별로 없어서 현 상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스토어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매출을 늘리지 않는가? 현재 저의 연 매출은 3억 정도입니다. 도소매어 판매 기준 3억이 넘게 되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법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돈이 되면 당연히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만 두 번째 이유는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본업의 소득과 부업의 소득을 합하면 추가 부과될 소득은 이윤의 40%나 됩니다. 또한 매출이 늘어날수록 각종 CS, 재고 리스크 등 부담이 커지기에 투입 대비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비용을 줄여서 마진을 극대화하던가 이 유튜브 컨텐츠 만들기처럼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을 해두는 게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매출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더 확장되면 차라리 좀 더 스토어에 몰입해서 법인 전환을 할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 해외 배대지, 3PL 업체, 수익 관세사, 마케팅 대행. 저는 대부분의 스토어 업무에 위임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배대지, 3PL 업체, 수입 관세사, 마케팅 업체입니다. 비용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여러 업체 중 가장 단가가 싸다고 생각하는 업체 혹은 아는 지인의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셀러 커뮤니티에서 얻은 정보 혹은 교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만족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진짜 노하우가 되기에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커뮤니티에 참여하시어 정보 공유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마운 분들, 신사임당, 딥머신, 스터디 사람들, 셀러 커뮤니티. 2020년 저는 신사임당, 현재 주원규님의 강의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김머신님의 강의를 통해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스로 스터디를 만들기도 하고 셀러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여러 좋은 인맥을 쌓아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밖에서의 경험은 회사가 전부였던 저에게는 완전 새로운 환경이었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제 안목은 더욱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터디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이야기. 제가 21년 초 처음 설립하고 운영한 스터디를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때는 초보였던 분들이 현재는 꽤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작년 기준 연매출 100억을 달성하였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나 제 주변에서도 몇몇은 그 상품을 알고 있을 정도의 브랜드 인지도가 생겼습니다. 당시 상품 소싱부터 판매까지의 기획안을 가지고 추진했던 아이템이 상품 카테고리 하나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니 이게 참 신기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스터디를 통해 얻은 것이 많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받고 개선할 수 있었기에 현재의 사업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하고 싶은 것. 저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현재 사회는 양극화가 계속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기회가 계속 박탈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사회가 어쩔 수 없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구독자님들은 사업에 도움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채널은 구독자님들과 저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리스크도 크고 사업의 변수 또한 많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부업으로 운영하였을 때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판매 유형별로 각각의 케이스가 다양하기에 고독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장기적인 저의 성장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채널은 너무 작기 때문에 구독을 하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대표님들과 좋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셀러리맨 채널의 리맨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